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로 인류 최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너무 소중한 우리 아이들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노는 시간도 늘어났지만 사실은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걱정 많이 되시죠? 무조건 못하게 할 수만 없는 이 미디어. 오늘 저와 함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미디어 컨텐츠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같이 가실까요? 우리는 눈 떠서 잘 때까지 미디어 컨텐츠와 동거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미디어 컨텐츠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이대가 10대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10대 아이들이 월간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요 86억 분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미디어를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이 미디어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어쨌든 이 미디어는 가능하면 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금지를 하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새로운 신작 뮤직비디오를 보고 심지어는 정보를 검색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디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바라보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현명하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미디어 컨텐츠를 학습과 관련된 좋은 컨텐츠와 게임 같은 놀이에 사용되는 컨텐츠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좋은 컨텐츠는 즉 책입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컨텐츠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접기를 배울 때는 종이접기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이접기 책으로도 배우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종이 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물을 통해서 아이들은 좀 더 3차원 입체 구조로 잘 배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이접기 책에서 종이접기 너튜브 영상으로 옮겨온 것은 책이 진화를 하듯이 배워야 되는 학습 컨텐츠의 매체가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좋은 컨텐츠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이 좋은 컨텐츠를 선별해서 보고 있을 때 부모가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기도 합니다. 놀이가 되는 미디어는 게임 같은 것들입니다. 게임 컨텐츠가 즉 마귀 사탄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게임을 하는 걸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놀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잘 조절되고 활용될 때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우선순서를 잘 정해서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좋은 컨텐츠 이퀄 무기고 재미있는 놀이 이퀄 게임이듯이 이 두 가지 모두가 잘 선별하고 그리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을 가르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4개월이라는 나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말라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을 때 대뇌 발달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미디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사용 시간과 적정량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짬짬이 틈만 나면 미디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사용하기 전에 내가 얼만큼 오늘 몇 분, 뭐 1시간이면 1시간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하고 어떤 것을 골라서 볼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가 확인하고 너 이렇게 많이 사용했잖아 라고 아이를 지적하고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요, 아이 스스로 자기가 정해서 실제로 오늘 사용한 양 내지는 일주일 동안 사용한 양을 자기가 확인해 보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중에 중요한 것 두 번째, 미디어를 어디서 보게 할 것이냐 하는 장소입니다. 원칙은요, 일단 오픈된 공간에, 특히 부모와 생활을 하는 공간에 이 미디어를 두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요, 조절 능력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내용은 푹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어른들이 잘 지도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미디어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를 잘 선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선별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탭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거를 봤을 때 아이들도 모르게 유해한 컨텐츠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히 너튜브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모르게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가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부모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들이 접한 이런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부모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이들이 장단점을 비교하고 좋은 컨텐츠를 선별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른 자세를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미디어 컨텐츠를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북목이 되고 어깨가 굽고 또 척추가 휘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접하면서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접해야 오래오래 재미있게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도록 꼭 가르쳐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반드시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를 본다든가 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솔선수범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미디어 기기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잘 사용하고 돌려주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몇몇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같은 내용의 컨텐츠라도 어떠한 개념과 목적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학습적인 컨텐츠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오히려 불안과 우울이 줄고 공격성이 줄어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놀이로서만 이용이 됐을 때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잘 사용하게 하고 적절한 시간 동안에 적당한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이것을 매일매일 적용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보다 우리에게는 더 생소하고 어색하고 새로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45%가요 1세 미만에서 처음 미디어를 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요 그냥 눈 뜨자마자부터 TV와 스마트폰에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한가득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월)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24개월 막 넘었군요. 얼마 전 처음으로 TV로 짧은 영상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처음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크게 관심을 두진 않고 조금 보다 말더라고요. 그런데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벌써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아이 떼쓰기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특히 밖에 나가면 주변 눈치 때문에 더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미디어에 대한 교육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은요, 사실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첫째, 부모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늘 부모가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큰다면 아이는 어쩌면 그것이 몸에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교육의 1단계는 부모가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잠깐 아이를 미디어를 보게 하면서 부모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시시때때로 아이에게 주는 것, 특히 심심해할 때 그냥 주는 거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불가피할 때는 아이에게 미디어를 주면서 무엇을 좀 봐야 하는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줘서 아이가 그 목적에 맞게 보게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는 아이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미디어를 보겠다고 떼를 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떼를 썼을 때 보게 하면 아이들에게는 결국 떼를 쓰면 보여준다는 것을 더 배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떼를 쓸 때는 떼 써서 얻게 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떼를 쓸 때는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떼를 쓰지 않고 잘 있을 때 시간을 정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아이가 떼 쓰는 것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딸은 36개월입니다. 저는 종이로 된 책을 읽어줘야 한다는 주의인데 남편은 TV로 책을 읽게 해도 똑같다고 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TV를 켜주곤 합니다. 심지어 서구 목소리가 더 생동감 있다고 하면서요. 물론 아이는 좋아하긴 하는데 전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TV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과 종이책을 읽어주는 것 다를 게 없나요? TV로 책을 봤을 때 따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글로 읽을 때는 이 글자 정보가 시각적으로 들어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라는 글자를 읽었을 때 이것이 대뇌로 들어오면 학교에 갔다라는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시각 정보는 몇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몇 단계의 고차적인 인지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책을 읽는 것은 너무 대뇌를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읽어주는 책이라는 거 있죠? 이것이 책을 안 읽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낫습니다. 언어 정보를 통해서 귀로 들었을 때 또 이것이 대뇌에 가서 언어 정보를 바뀌면서 머리 안에서 쫙 장면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습득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 방법만이 유일하고 그것 이외의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된 정보를 잘 해석해서 처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하자면 오디오북으로 들은 책 정보를 부모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중요한 점을 다시 습득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하는 과정을 한다면 훨씬 좋겠죠. 글로 쓰는 독후감도 물론 좋지만 말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 또한 대뇌를 발달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유연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인데 요즘 저희 아들 때문에 매일 속이 터집니다. 처음 학교에 가지 않기 시작했을 때 이 사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고 제대로 습관을 잡아주지 않았더니 생활 리듬이 엉망입니다. TV를 너무 오래 봐서 잔소리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또 잔소리를 하면 어느새 TV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 내내 이걸로 싸웁니다. 온라인 수업 때문에 EBS를 보느라 TV를 허용했던 것이 이젠 말릴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저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러셨어요. 네, 이게 집집마다 요즘 너무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고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요. 야, 우리 평생에 이런 날이 어딨나. 애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니.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모습을 알게 되고 너무 좋아요. 이런 분도 많았고요. 그러나 2달, 석 달, 넉 달 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 문제점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렇게 아이와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갈등 문제 중에서 요즘 첫 번째가 아이의 생활 리듬이 무너진 겁니다. 좀 고학년 아이들은요. 밤에 아주 늦은 시간까지 TV나 태블릿 PC를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 잠이 들고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온라인 학습을 켜놓기만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거나
탭으로 뭐 다른 미디어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잔소리를 하다 지쳐서 이제는 아주 그냥 입에서 침이 마른다고 하시고요. 결국 이 사연에서 보면요, 가장 핵심은 이 아이는 눈 떠서 잘 때까지 형태만 바뀔 뿐이지 하루 종일 미디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보는 미디어가 무엇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좋은 컨텐츠를 보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게임을 하기도 할 겁니다. 누군가가 게임을 하는 것을 또 옆에서 구경하고 보는 컨텐츠를 보기도 할 겁니다. 이거를 구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보는 컨텐츠 중에서 내용이 좋은 컨텐츠는 그냥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 보고 선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놀 때 또 일정 시간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댁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모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에게 무조건 그만 봐라, 하루 종일로 하고 있지, 이런 식의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아이와 좋은 컨텐츠인지 아닌지를 의논을 하고 선별하게 하시고 또 적정량을 정하고 또 게임 같은 놀이를 할 때는 시간과 또 아이가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검을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와 의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40개월 여아의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영재 아이들을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언어 감각을 키웠다고 하길래 저도 아이에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자주 보여줍니다. 육아책에서도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면 언어 감각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문제는 남편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아이가 영어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데도 남편의 거부감이 상당하네요. 물론 학원에서 선생님께 배우는 건 더 좋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학원에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박사님, 우리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러셨어요. 그러네. 이건 두 가지 이슈가 있네요. 영어 공부 그리고 미디어를 사용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박사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영어를 가르쳐도 될까요? 이렇게. 언어는 소통입니다. 언어에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어려운 단어 스펠링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재료로 해서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우든 미디어를 사용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하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그것이 모국어든 외국어든 언어는 상호작용이고 소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타인과 잘 소통하는 사회적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남편분이 미디어 사용에 반대를 하시는 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많은 부모들이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아이들이 미디어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단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싫습니다. 가능하면 아이가 그 미디어 앞에 앉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공부 중독이란 말은 없는데요, 미디어 중독이란 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아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보더라도 그 앞에 오랜 시간을 앉아 있으면 중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미디어라는 좋은 학습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남편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컨텐츠는
일단 책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의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딸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딸에게 동영상도 최대한 늦게 보여줬고요. TV도 제한된 시간만 보게 잘 교육했다고 생각했고 아이와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없었습니다. 저희 딸은 아직도 저와 남편의 휴대폰을 만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잘 따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니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휴대폰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 딸만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뚝심 있게 버텨야지 하고 있긴 한데 아이가 소외될까 봐 걱정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끼리 톡으로 연락하고 하더라고요. 박사님, 개인 휴대폰을 가질 수 있는 나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 언제 사줘야 하나요? 그러셨어요. 휴대전화기를 사주는 나이, 이거 기준 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께 기준 제1원칙, 가능한 늦게 사주는 것이 맞다. 가능한 늦은 그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두 번째 원칙,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자기 사정에 맞춰서 의논을 한 후에 사줘라. 그러나 사줘야 될 때 바로 사주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아이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의논의 과정을 갖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전화기를 가지게 됐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이와 미리 얘기를 좀 해보고 그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잘 지켜보겠다는 약속도 하게 되고 또 잘 못 지켰을 때는 스스로 어떠한 것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걱정되시죠? 급변하는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도만큼 빨리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디지털 미디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절하기 힘든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